저는 그냥 세상에 말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 동년배 친구들, 학교 가는 친구들, 같이 다니는 친구들, 이렇게 친구를 이렇게 부모님들은 많이 붙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치원에 가보면 아이가 혼자 놀고 있으면 너 왜 혼자 놀고 있어? 근데 너 일로 와. 쟤 혼자 놀고 있잖아. 같이 놀아줘.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는 혼자 노는 게 잘못된 거구나. 같이 놀아야 되는구나. 혼자 있으면 안 되겠다. 다들 걱정하니까. 그래서 저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등학교 때 제가 말을 많이 안 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니까 내성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어요. 얘는 김정은 내성적이야. 그러면서 어머니 친구를 만나면 종원이는 내성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그럼 저는 외향적이 돼야 되겠구나. 내성적인 성격 나쁜 거구나. 자랑할 만한 게 아니구나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막 주눅 드는 거예요. 막 부모님들에 의해서 규정되어 버리는 거니까. 근데 저는 아이가 혼자 따로 있는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가 구석에 혼자 있는 거는 자기만의 구석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자리, 나의 길, 나의 일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가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난감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 블록을 사줬는데 블록은 만들면 끝이니까 이제 지루하겠지 하면서 또 다음에 뭐 사줄까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그 블록 만든 걸로 어떻게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놀 수 있을까를 아이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계속 사주면 발견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사주면 아이가 갇혀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어려운 예를 들면 요즘에 최근에 많이 열풍처럼 부는 게 뭐 인문학책을 1년에 365권 읽기. 하루에 한 권 읽는 거죠. 읽으면 뭐 부자가 된다, 뭐 현자가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된 예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인문학책은 보통 그 작가들이 최소한 2년 정도 한 권에 시간 투자를 한 건데 그러면 365권이면 곱하기 2하면 인문학 저자들의 700년을 1년 동안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럼 700년에는 흡수했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길거리 쓰레기 버리고 있고 애한테 욕하고 있고 침 뱉고 있잖아요. 그 인문학자 700년 사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거는 도덕책만 일부만 읽어도 알 수 있는 건데 하지 않아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책을 읽었지만 변화가 없을까를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독서랑도 연결이 돼 있어요. 독서도 아이한테 어떤 책을 권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10년 동안 책 10권만 읽었어요. 1년에 한 권씩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1년에 한 권 읽기라는 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왜 힘드냐면 1년에 365권 읽기라는 책을 쓰면 되게 쉬워요. 열심히 빨리 읽으면 된다. 근데 1년에 한 권 읽기는 되게 어려워요. 왜 힘드냐면 매일 제가 1년에 한 권 읽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모든 책에 있는 모든 줄에 줄 친다는 걸 의미해요. 모든 줄에 줄 쳤을 때 저는 한 권을 다 읽었다고 하거든요. 작가의 생각에 내가 모두 공감하고 제가 받아들였을 때. 근데 그렇게 하려면 매일매일 다른 질문들을 읽어야 돼요. 365개 질문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질문을 생산할 수 있을까? 제가 알려드리기 때문에 어떤 책도 인용할 수 없고 내 경험에서 오직 다 근거를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요. 어렵게 쓴 책이 독자를 또 생각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그 책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마련해줘서 아이가 자기의 주어진 상황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책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을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노래 몇 곡을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노래 한 곡을 일주일 내내 한 100번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겨워지잖아요. 지겨워지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만 듣던지 아니면 내가 그동안 듣지 않았던 악기에 귀가 쏠리죠. 그러면서 사소한 것을 보게 돼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도 우리가 똑같은 영화 계속 보면 처음엔 주인공 보다가 나중엔 엑스트라 보잖아요. 쓰레기통도 보고 저 어디 제품이다 이것도 보잖아요. 하나하나 다 보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게 돼요. 내가 다르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든 걸 다 알게 된 사람만이 그걸 다르게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계속 여러 개 보여주고 사주고 경험하게 해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만 계속 끝까지 모두 다 정말 알게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보여줄 수 있게 되면 그 아이가 거기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모든 아이 자신감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냐면 말과 글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말과 글.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말은 잘하는데 글은 못 써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말을 잘하면 글도 잘 써야 되고 글 잘 쓰면 말도 잘해야 되는데 말은 잘하는데 글은 못 쓴다. 그건 어떤 거냐면 그냥 외워서 하는 말,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말, 그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가 그 반복과 그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잘 말을 못한다.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말이 있는데 왜 못해요? 입이 뚫려 있는데 왜 못하냐면 그냥 저는 그 아이들은 말을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말은 없는데 말을 계속 하고 싶은 것, 부모님들한테 말 걸고 싶은 것. 그래서 일단 입을 넣는데 말을 이어가지 못하죠.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떤 최고의 스피치 기술을 배워도 할 말이 없으면 말을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말을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할 말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는데 그다음 좋은 방법은 글쓰기가 좋은데 전 시쓰기를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마트에 자주 가잖아요. 저도 마트에 자주 가는데 마트에 가면 곤충들도 있고 동물들 많이 있잖아요. 물고기도 많이 팔고 이렇게 관상용 물고기 그걸 보면서 아이와 같이 한 3주 정도 같이 가는 거예요. 첫 주에는 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 물고기나 새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어떤 가재가 있는데 저희 집에 그 가재 이름이 제가 이름이 김조원이잖아요. 가재 이름이 김가재예요. 그래서 김가재를 이름을 지어줬어요. 참 소중하게 가족인 것처럼. 왜냐하면 이름을 지어줘야지 소중해져요. 나의 가족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마트에 가서 사진 말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저는 다리를 쩍 벌려서 앉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이렇게 다소곳이 앉아 있는데 왜 싫어하니까 딱 곤충이나 새를 보면 관찰하게 돼요. 관찰했는데 어느 순간 카나리아가 다리를 쭉 벌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쩍벌새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아이와 함께 이름을 지어주고 왜 저런가? 그리고 그러고 보면서 지하철에서 그런 사람 본 적 없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건 기분이 어땠어? 너도 그런 거 아니야? 혹시 그러면서 왜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뭐가 나쁘지?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면서 아이의 마음을 관찰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순간은 소중하게 기록에 남길 수 있게 되겠죠. 근데 그걸 이제 첫 주에 이름을 지어주고 관찰하면서 다시 돌아오고 두 번째 주에 다시 또 가요. 마트에 가서 이제 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건 계속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관찰한 것들을 이제 글로 쓰는 건데 글을 쓸 때 그냥 우리가 왜 글 쓰지 못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쓸 수 있어요. 글을. 그리고 우리가 갑자기 어른도 마찬가지인데 실수라고 하면 시 못 써요. 예전에 그 과거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 시험에 똑똑한 사람들이 글을 제대로 못 쓴 이유는 내 관심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 관심 주제에 막 마음대로 쓰시고 그러면 다 쓸 수 있는데 정해주잖아요. 이렇게 주제를. 근데 우리가 정해주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네가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단어 5개만 나열해봐. 단어와 지금 네가 이 쩍벌새랑 연결해가지고 한번 글 한번 써볼래?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시도해보는 거죠. 근데 글은 일단 써보는 게 중요하니까 분량은 상관없고 한 10줄 정도 써보는 거예요. 10줄 쓰고 이제 마지막 셋째 주에 또 가서 관찰 또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서 이제 그 10줄 쓴 거를 5줄로 줄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줄이면서 그 완성이 되면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시야. 네가 수필을 썼던 것을 반으로 줄이면 시가 되는 거예요. 또 이거를 또 이제 다시 10줄로 늘리면 조금 더 근사한 수필이 되는 거지. 네가 2번이나 고쳤으니까. 그렇게 3주 정도 이렇게 해서 일상에서 관찰하면서 그거를 글로 남기는 연습을 하면 아이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회사에 다닐 때도 전 식당에 가면 딱 분명했어요. 술 마실 때도 그렇고 식당에 가서도 제가 좋아하는 메뉴가 딱 있었거든요. 그래서 맥주집에 가면 돈가스. 그래서 제 별명이 돈가스 과장님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한참. 그런데 제가 이번에 베트남에 갔다 왔는데 그 축구를 요즘에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박항서 감독님을 한번 만나러 갔다 왔는데 거의 영웅처럼 되어 있는데 그걸 너무 정말 좋아하는 한 베트남 아이가 축구공을 이렇게 드리블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